동서양을 관통하는 위대한 대장정 신장 이그루 자치구를 답사를 하기 위해 떠납니다. 산들 투어, 시크로드 투어단이 우르무치, 투르판, 후얼럭, 후차를 답사하기 위함입니다. 인천공항에서 서안공항까지 1600km, 서안에서 우르무치까지 2100km, 오늘 비행기로 3700km 달려 우르무치로 향합니다. 서안에서 우르무치까지 육로로 이동한다면 거리가 3200km라고 하네요. 공항 식당에서 국수 한 그릇으로 점심을 먹고 시안공항 국내선 우르무치행 비행기를 탑승 후 3시간 30분에 우르무치 공항 도착하여 산들 투어 전용 버스 탑승하면서 여행을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 가스하고 북경이 실시간. 그러면 서울하고는 몇 시간 시차가 납니다.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사회주의 공산주의잖아요. 다른 시간 많은 시간 시간이 다르게 못하게 합니다. 다 북경 시간 1편으로 다 북경 시간을 따르게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4시간 정도 시차가 나는데 그 가스관의 출근 시간이라면은 우리 북경 시간으로 보다 그럼 10시 출근입니다. 저녁 식사를 하고 호텔에 도착하여 1일차 밤을 보내게 됩니다. 호텔식으로 아침을 먹고 천산천지로 이동합니다. 가는 길목에 우르무치 국제 전통시장인 바자르를 먼저 들렸습니다. 시장 들어간 입구에 검색대가 있군요. 이슬람 사원으로 중심으로 사막색과 어울리는 벽돌로 지어진 고색 창연한 건물 여러 동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공안의 삼엄한 경계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다양한 물건과 상인들의 유혹적인 모습이 서역 최대 시장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시장 구경을 마치고 천산천지로 출발합니다. 마야산 명승구 마야산 3056m 높은 산입니다. 천산천지는 길이 2555km의 대장벽인 텐진 산맥 안에 존재하는 호수입니다. 우르무치 동쪽으로 약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텐산 산맥의 주봉 바그다봉 중간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텐산 산맥은 1년 내내 언제나 머리가 하얀 산이라고 해서 백산 또는 설산이라고도 불립니다. 길이 3.3km, 넓이 평균 1km, 최고 깊이는 105m다입니다. 텐산 산맥에 눈이 녹으면서 만들어진 천지 주변에는 침엽수림이 자라는데 이 침엽수림과 박겨울 딸뽕의 만년설이 어우러져 장관을 이루는 곳입니다. 마야산 풍경 명승구를 산악 지형의 특징이며 천지에서 남서쪽으로 약 4.5km 떨어진 산속에 위치해 있습니다. 산의 길이는 약 5km, 해발 3050m로 천지 주변에 10개의 봉우리 중 가장 높고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산 암성림 중 하나이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케이블카 안 타고 take our time coming down. Kasi this one, gets 여기가 높이가 얼마나? baka yung light.
마야산은 가파른 절벽과 수많은 돌봉우리에 멀리서 보면 마치 거대한 말갈퀴가 줄지어 서 있는 것처럼 보이고 올려다보면 수만 개의 하늘을 향해 있는 것처럼 눈부시며 놀라운 자연의 솜씨에 감탄하게 됩니다. 마야산의 기묘한 지형은 고대 빙하가 남긴 걸작입니다. 지질시대에 융기된 산들은 습곡의 구성이 다르고 암석층의 밀도와 부드러움이 다르며 바람과 달의 침식도 달라 마치의 불가사의라고 드러납니다. 말치산의 봉우리 바위는 마치 이집트 스핑크스를 닮았다 합니다. 현지 카자흐스탄족이 이곳의 목초지라고도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천산천지를 내려와 정심을 먹고 우르무치 시내를 벗어나 왼쪽으로 천산산맥의 보고다봉 설산을 끼고 투르판으로 향해 동남 방향으로 달립니다. 그리고 광활한 사막 속 수천 개, 가이드 말에 의하면 2100개 이상의 풍력 발전기가 돌아가는 지대를 통과하게 됩니다. 아시아 최대 풍력 발전기라고 하였습니다. 투르판은 해저 분지 지형이라 솔단지처럼 뜨거운 화주로 불리지만 풍주라는 이름으로도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투르판의 바람은 유명해서 달리는 기차가 전복되는 사고도 일어날 정도라고 하니 거대한 풍력 발전 단지를 건설할 것이라는 것이도 생각됩니다. 고속도로는 차이워바오호스를 지나고 여모를 지납니다. 달반성 평원을 지나면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사진 촬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워낙 거리감이 있어서 스마트폰 망원 렌즈로 몇 장 찍어보는 것으로 대신하였습니다. 천산산맥은 지구에서 가장 험난한 산맥으로 불려진답니다. 신장 이구르 자치구에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까지 장장 2,500km나 되는 거대한 산맥이라고 합니다. 산의 정상부는 만년설로 뒤잡혀 있으며 해발 5,000에서 7,000의 고봉들이 줄비합니다. 인간으로선 도저히 힘으로 넘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산산맥은 오래도록 신의 영역이었다고 합니다. 중국은 이곳에 땅을 파고 다리를 놓았습니다. 천산산맥은 이제 신의 영역에서 인간의 영역이 되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10년간의 공사 끝에 1983년 9월에 동로를 완공했습니다. 복고 공로라 건설되며 신장 자치구의 간의 이동에 거의 절반으로 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위험한 공사로 인해 도로를 건설하던 중 108명의 군인이 목숨을 잃기도 했다고 합니다. 천산산맥을 뚫고 고속도로는 투르판으로 도착합니다. 투르판은 천산산맥의 보고다산과 찌레타산 사이에 둘러싼 분지로 태양열이 솔단지로 달구듯 분지 내 지형을 달구고 있습니다. 연간 강우량이 16mm, 증발량이 3,800mm라고 하니 얼마나 건조한지 알 수 있겠지요. 우르무치에서 3시간이 걸려 달려와 투르판에 도착하여 식당으로 갑니다. 천산천지 하산 후 늦은 점심을 먹고 투르판으로 도착한지라 저녁 시간이 이른 것이죠. 그러나 시간은 밤 9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투르판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호텔에 도착하여 이틀 밤을 보내게 됩니다. 신장의 뜨거운 보석 투르판, 고창고성 지하 수도 카레즈, 베제크리크 석굴 일명 천불동,
9월로 가는 길로 출발합니다. 투르파는 중국 신장 이구르 자치구의 동부에 위치한 수도 우르무치에서 약 184km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투르판에 고창고성, 지하수도 카렌즈, 베제크리스 석굴 등 많은 유적이 있기도 합니다. 현재 투르판 인구는 7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타크라마칸 사막 중심의 거대한 현대식 도시로 만들어졌습니다. 두 세겹의 겹겹이 심은 가로수 숲길 등 도시 계획이 잘 된 초현대식 도시입니다. 해발 마이너스 153m의 세계 제2대 저지대, 믿기지 않는 기온, 그리고 달콤한 포도로 유명한 이곳은 지금의 수천 년 전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살아있는 역사 박물관이자 색다른 자연이 펼쳐지는 여행지입니다. 한 고성입니다. 그리고 실크로드에서 가장 주요한 그 고성으로서 그 총 면적이 200만 평방미터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유명한 것은 그 장안에서 여기까지 왔던 현장 법사가 위에서 설법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멸망된 것은 칭기스칸이 죽은 다음에 그 귀족 헤도 더와드 각 두 귀족들이 와서 여기를 멸망시키고 불타버렸습니다. 그래서 한나라부터 그 원나라까지는 1400년이라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고성입니다. 고창고성에 도착했을 때 근처에 30도가 높은 기온이었습니다. 그러나 관광객은 우리뿐이었습니다. 고창고성은 서기 6세기, 7세기 고창국의 수도이며 서기 9세기 이후에는 이구르족 왕국의 수도였다고 합니다. 고창고성 매표소 앞에서는 당나라 현장 법사 동상이 죽창을 들고 우뚝 서 있었습니다. 고창고성은 내성과 예성으로 지었으며 성곽의 길이가 5km입니다. 전동 카트를 타고 폐허가 된 1400년 전 고창고성 유적을 둘러보겠습니다. 불탑의 초창기 형태인 스투파는 내부 형태를 잘 보존하고 있습니다. 스투파 일명 탑 내부가 있던 불상은 이슬람교에서 우상 숭배를 파괴한다는 명분으로 대부분 파괴됐다고 합니다. 인도에서 시작한 스투파 양식은 중국, 한국으로 오면서 우리가 절에서 흔히 보는 아담한 석탑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반면 태국, 미얀마 등 동남아 소승불교 국가 탑은 황금색을 입힌 거대한 접시 모양의 탑으로 변했습니다. 이슬람교가 후차 투르판 신장에 15세기, 16세기 들어오면서 불교, 조로아스터교, 마니교 등 여러 종교를 모두 없애지고 현재 이슬람교만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기가 현장 법사 설법했던 장소랍니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기 629년 가을 현장 법사가 고창국 왕에게 설법했다는 법당 유적은 최근에 깔끔하게 복원되어 있기도 합니다. 현장 법사가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 왕국 민태가 살았던 궁궐입니다. 여기가. 그리고 역사 기록을 보면은 이게 지붕이 지금 현재는 없잖아요. 그 있는지 없는지는 있다는 사람들도 있고 없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 자기 이유가 있는데 없다는 사람은 여기가 비가 안 오잖아요.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지붕이 없어도 사람 장수가 있다고 해서 지붕을 안 했대요. 그리고 지붕이 원래 있다는 것은 있었는데 건물됐다는 것도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원래 없다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궁궐이었고 자기가 살고 있다가 현장 법사가 왔다는 이걸 듣고 그 사람을 말로는 모셨다고 하지 사실 암살형 옵니다. 강제로만. 그래서 여기에서 설법하게 했는데 설법한 장소가 여기였답니다. 화염산 아래 계곡의 유명한 베제클리스 석굴 천불동으로 화장합니다.
이곳 석굴의 중요한 벽화는 20세기 초 독일과 러시아 도벌꾼들에 의해 뜯어갔다고 합니다. 독일의 약탈해간 인류사적 유물은 2차 세계대전으로 폭격으로 모두 유실되었다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몇 년 전 티브르 석굴을 보았을 때 남아있는 부처상 눈은 이슬람 교도들에 의해 모두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마니교의 중요한 벽화가 베제클리프 석굴에 남아있어서 그나마 중요한 인류사적 종교적 유적이란 말을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에도 아스타나 고본 유적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20세기 초 일본인 오타니 탐험가가 악탈해온 아스타나 고본 벽화가 조선 총독부를 거쳐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아래 벽화는 중국인 창조 신화에 나오는 복희와 여화의 그림으로 몸 하반신은 뱀의 형상이고 상반신은 복희와 여화의 벽화이라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유사한 사진 몇 장을 스크래 보기도 합니다. 여기에 한국인이 다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다 금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거기다 다 뜯어간 거죠. 화염산 매표소 근처에 가보니 높이 20m의 긴 장막으로 화염산을 가려놨습니다. 돈 내고 입장권을 끊어서 울타리 안에 들어가야만 산을 배경으로 찍을 수 있습니다. 오늘 베제클리처 석굴을 다녀오면서 10분이면 다녀오는 거리를 도로공사로 폐쇄되어 빙빙 돌아 1시간여 시간을 낭비하는 바람에 우리는 울타리를 살짝 벗어나 인증사진 한 장씩 찍고 다시 출발합니다. 화염해는 트루판 분지 중부 지역에 걸쳐있는 동서 100km, 남북 10km, 평균 해발 500m의 산지로 가장 높은 곳으로 851m에 달합니다. 집안의 습곡 운동에 의해 습곡이 진 붉은 산은 여름철이 되면 지표에서 피어나는 열기 때문에 타오르는 것처럼 보여 화염산이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 화염산은 손오공의 활약으로 유명한 서유기에도 등장하는 곳입니다. 현장법사, 즉 삼장법사와 그 일행은 활활 타오르는 화염산을 지나기 위해 그 불을 끌 수 있는 화초선이란 부채가 필요했었겠지요. 그 때문에 화초선의 주인공인 철선 공주와 싸운다는 이야기도 그린 것입니다. 화염산은 여름 최고 기온이 48도가 되고 지표면 온도는 70도가 넘어가기 때문에 결안을 모래에 묻어놓아도 삶아질 만큼 중국에서 최고 무더운 지역이라고 합니다. 해수면 이하 저지대가 투르판 전체 면적의 80%가 넘는다고 하네요. 세계에서 가장 저지대인 해저 150m의 땅도 투르판에 있습니다. 저지대는 매우 건조해서 증발 지수가 매우 높고 폭서에 무더운 날씨를 만든다고 합니다. 만약 수로를 지상으로 만들면 물이 투르판 도착하기 전에 모두 증발한다고 하네요. 이러한 조건으로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포도가 생산되는 곳입니다. 길이 10km 혹은 50m인 포도밭 골짜기 푸타오 거울을 1년에 16mm 정도에 내리는 척박한 투르판의 고비 사막 위에다가 일궈낸다는 사실은 인간의 힘이 정말 대단함을 느끼게 해줍니다. 포도밭의 한 농가 주인집을 방문합니다. 품질이 아주 좋은 건포도를 사기 위해서입니다. 이곳에서 이구린인들의 전통 무용과 노래를 감상도 하였습니다.
이제 카렌지로 떠납니다. 카렌지는 지하 10m 깊이의 수도를 파서 연결한 수도의 전체 길이가 5,000km라고 합니다. 기원전 7세기 이란으로부터 기술을 들어와 수천 년 동안 땅속의 수도를 판 셈이죠. 지금도 계속 지하 수도를 보수해서 포도 재배와 농업 용수로 사용하며 경이로움을 느낍니다. 중국인들은 만리장성을 대우나 카렌즈 지하수를 3대 토목 사업이라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카렌즈는 중국이 만든 것이 아니고 이란계 민족과 이그루족이 만든 것입니다. 천산산맥을 넘어갑니다. 해발 1700m의 험준한 길은 굽이굽이 돌아서 조심스럽게 달려야만 합니다. 90도 직각으로 꺾인 절벽, 그 위로 화물차는 군뱅이처럼 느리게 달립니다. 광활한 사막과 지형과 모양도 매우 다양합니다. 옛날 시크루드일 상인과 구법성들이 사막을 높은 산맥과 협곡을 넘어올 때 고난이 상상되기도 합니다. 수십 킬로의 긴 협곡은 미국의 그랜드 캐년을 연상케도 합니다. 실크로드 산들 투어 푸르판 천산산맥 386km를 넘어 꾸월로 약 500km를 달리는 것이죠. 이그루족이 많이 사는 푸르판, 쿠올러 등 서쪽으로 갈수록 고속도로에서 공안의 검색이 빈번하고 강도가 높아지고 있군요. 열심히 속도를 내어 달려가면 공안 검문소에서 공안의 검문으로 짧게는 5분, 길게는 15분 잡아놓는 것 같습니다. 푸르판에서 오후 3시에 출발하여 중간에 2번 쉬고 식사까지 하면서 쿠올러까지 약 500km 달려와 밤 11시에 도착합니다. 오늘 총 8시간 소요되어 호텔에 도착한 것입니다. 쿠올러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호텔을 도착하여 오늘 3일차 밤을 보냅니다. 철문관은 실크로드에서 천산남로의 중요한 요충지로 흉노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 진나라 때 처음 설치되었다고 합니다. 꾸월로에서 20여 분 거리로 지금 남아있는 유적은 거의 없고 성벽의 흔적만 남아있었습니다. 지금의 철문관은 최근에 다시 지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7세기 중엽 당나라 고승인 현장의 여행기에 대량 서역기와 8세기 우리나라의 해초의 왕후 천추국전을 행로에도 철문관을 거쳐 안국으로 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철문관은 전면 보소 중이라 출입이 통제되고 있어서 아쉬운 발걸음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곳을 지나 서역으로 왕래했던 유명한 사람들의 동상이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반초나 당나라 삼장법사 현장, 그리고 우리의 유명한 신라 고승 왕후 천추국전을 남겼던 해초 역시도 이 길을 통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인이라고 홀대를 받아 있어인지 이 자리에 해초는 없다고 합니다. 아쉬운 발걸음을 뒤로하고 푸르판 천산산맥 쿠월로 386km를 달려보겠습니다. 해발 1700m의 험준한 길을 굽이굽이 돌아서 조심스럽게 달립니다. 옛날 실크로드 상인과 구법정들의 사막의 높은 산맥과 협곡을 넘어올 때 고난을 상상하면서 말이죠. 현재 신장 이그루 자치구에 해당되는 서역은 서방의 로마와 동방의 장안을 잇는 실크로드 무역의 중요 무대였습니다. 천산산맥과 고련산맥에 둘러싸인 타클라마칸 사막의 오아시스 도시로 중심으로 문화 교류의 길은 고대로부터 면면이 이루어져 내려왔던 것입니다.
이따금 지나는 묘지에서는 지금으로부터 4천여 년 전에 오아시스 사람들의 삶과 죽음의 행적을 생생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비단과 도자기 등이 이 길을 통하여 동쪽과 서쪽으로 운반되었고, 인도의 불교도 역시 이 길을 통하여 서쪽으로 동쪽으로 전파되었을 것입니다. 신장 이그루 자치구의 여행길에서 발을 디디면 놀랄만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가이드북 첫머리에 신장의 면적이 166만 평방미터라고 적혀 있습니다. 일개 성이 면적이 대한민국의 16배가 된다고요? 누가 미리 알려줘서가 아닙니다. 우르무치를 벗어나 투르판, 푸얼러, 푸차를 여행하면서도 초원과 사막, 산림과 호수, 도로변의 큰 가로수 등 오아시스 농업지대의 넓은 땅까지 우리가 상상을 뛰어넘는 자연과 인공의 풍광에 감탄을 연발하게 됩니다. 이렇게 척박한 땅에서 이렇게 맛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줄이야. 양꼬치를 먹어봅니다. 한국에서 먹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오늘 일행 중에 최상욱 교수는 양꼬치를 먹어보자고 하여 즉석 양꼬치 맛을 보았습니다. 캔맥주와 양꼬치의 만남은 아직도 맛과 향에 머릿속에 꽉 차 있었습니다. 천산 신비 대역곡, 천산 미스터리 대역곡을 가려면 빠삐 움직여야 되는데 거리 경산제로 카메라 때문에 가이드가 조바심을 내고 있었습니다. 아주 명품 운전기사가 요리조리 카메라를 피해가며 고기의 운전을 하면서도 시간을 맞출 수가 없어서 오늘 점심은 휴게소에서 빵으로 대신 하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천산 신비 대협곡, 천산 미스터 대협곡은 부처 대협곡이라고도 불려진다고 합니다. 천산 신비 대협곡으로 가는 길은 부차 시내에서 70여 킬로 이릅니다. 뿌얼로에서 300km 달려와 지친 모습이 역력했으나 붉은 황토빛 산을 나타내면서 탄성을 자아내게 됩니다. 기묘한 형태의 산은 이곳이 대협곡이라 하는 느낌을 받기에 충분한데 아직은 협곡에 언저리 왔을 뿐이라고 가이드가 말하네요. 우기에만 강이 되어 흐르는 계절하인 푸차강의 밑바닥이 여기저기 물길이었었구나 하고 짐작이 됩니다. 눈앞에 펼쳐진 산자락은 통화작용과 함께 물에 쉽게 녹아 흘러내릴 수 있는 점토질과 이암, 여감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단단한 골격을 이루는 부분은 남아있고 약한 부분은 씻겨 내려가 거대한 성체처럼 혹은 수없이 켜놓은 촛불에서 촛농이 흘러내리는 모양, 배추 잎사귀가 한 겹 한 겹 펴놓는 듯 다양한 형태의 경관을 연출하게 됩니다. 대협곡의 속사를 구경하기에 매표소를 통과했습니다. 매표소 입구 안내판에 천산 미스터리 협곡은 부처 대협곡이라고 불리며 관광지는 천산 산맥 남쪽 기슭 부처현 북쪽 64km, 1025km 지점, 북쪽 부처 강변 해발 1600, 최고봉 2048m, 협곡의 기후가 쾌적하고 햇빛이 잘 들고 겨울에도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다고 경치가 무한하다라고 써 있습니다. 또한 그랜드 캐니언은 젓갈색 거대한 산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구루어로 붉은 절벽에 의미한다고 합니다. 협곡은 남북 방향으로 끝이 약간 북쪽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체 길이는 3,700m이며 억만 년의 바람과 비에 의해 침식, 산사태로 인해 형성된 보기 드문 자연 경이로움이다 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협곡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사롭지 않는 붉은 산은 몸체에 수없이 많은 주름으로 몸을 움켜쓰며 산능선 위에 있는 주름 수만큼의 뾰족한 봉우리들이 날카롭게 하늘을 찌르고 있어 보는 이를 압도하게 만듭니다. 협곡은 좁은 길로 걸어 들어가는 이곳은 사실은 우기에 물이 흐르는 물길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바닥에 얼음이 얼어 모래와 섞여 마치 시멘트 길로 보이지만요, 붉은 암석의 그늘과 햇빛이 드는 양지에는 햇살에 의해 검은색으로 더 붉은 빛으로 뚜렷이 대비되는 길로 인도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행길의 즐거움이란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지금이야 흔하디 흔한 실크옷이지만 그 옛날 실크옷을 한 벌 입기가 그리 만만치 않을 것이었습니다. 일행 중에 옛 모습을 재현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준다고 하였습니다. 2시간여 트레킹을 마치고 쿠체 시내로 들어갑니다. 우르무치 천산천지 투르판 쿠얼러 쿠차까지 여행길이 4일차 밤을 보내는 것이죠. 실크로드 투어단이 5일차 해초 따라가는 길 실크로드 쿠차 행적을 찾아 떠나갔습니다. 호텔식으로 아침을 먹고 길 건너 아파트 단지를 둘러보았습니다. 인공호수를 만들어 폭포가 흐르고 나뭇가지와 꽃들이 피어 있어 길선을 반겨주고 있었네요. 인도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쿠차는 주변에 중앙아시아가 인접한 곳입니다. 버스에 설치한 지도를 보며 여행길을 나서게 됩니다. 실크로드 출발지는 신라이다. 실크로드를 우리는 보통 중국 서안에서 로마로 가는 길 정도만 알고 있지만 사실은 신라까지가 실크로드라고 합니다. 서양학자 중에서도 하오이시 교수 같은 사람은 티베트어로 된 문헌을 근거로 실크로드가 신라까지 이어진 길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라 왕족의 유물에서 로마제 유리잔이 나오는가 하면 실크로드 상인들이 그린 그림 등이 나왔으며 경주시에는 티르키예인들의 동상이 보이는 것도 이를 인증한 것이겠지요. 실크로드를 따라서 수많은 불교 성전 석굴들이 건설되어 있습니다. 인도 아잔타 석굴에서 아프가니스탄 투르판의 베질리 석굴, 쿠차의 키질 석굴, 중국의 4대 석굴이라고 하는 용문, 윈강, 맥적산, 두낭 등 경주의 석굴암까지 실크로드는 불교 석굴이 곳곳에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이야기를 나누며 가는 도중에 식당에 들릅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밑반찬을 남았다며 비빔밥을 만들어 먹고 아주 맛나게 먹었습니다. 뭘 더 넣어야 될 것 같긴 한데. 아니에요. 고추장 여기 있어요. 쿠차에서 서쪽으로 약 75km 떨어져 있는 키질 석굴입니다. 인도에서 가장 가까운 서해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국의 4대 석굴로 칭해지는 키질 석굴은 당연히 그 조성 연대가 가장 빠르단 말이 되겠지요. 키질 석굴은 서기 3세기부터 9세기 거쳐 조성되었고 막고을보다 규모는 작지만 이곳에서는 지금까지 확인된 석굴이 236개소이며 벽화가 남아있는 곳은 75개소, 발굴되지 않은 것을 합치면
400개가 넘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인도의 어느 나라 재상이었던 구마라집의 아버지는 나라가 망하게 되자 파미르 고원을 넘어 부자국으로 와서 왕의 법사가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특히 구마라집은 불경, 반야신경, 법화경, 금강경 등을 번역했다고 합니다. 구마라집은 일생을 불경 공부와 역경에 바쳐온 현장 법현스님과 함께 중국의 3대 역경승으로 추앙받는 그가 번역한 불경이 35부 294책에 이른다고 합니다. 불교가 중국으로 전해지면서 처음으로 저장된 쿠차 키질 석굴은 키질풍의 벽화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현지인들이 사진을 결코 찍지 못하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며 관리인들의 마음에 어떤 경계심을 같은 것인지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군데군데 떨어져 나간 벽화들, 그리고 떼어가려고 칼금을 넣은 흔적들이 벽화들 지금도 잘 지키고 보자는 의지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래 사진들은 인터넷에서 퍼온 사진입니다. 한낙연 화가의 만남으로 참으로 기적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랄 일입니다. 처음 들린 17호 굴의 시작으로 6개의 굴 석굴 중에 이곳 석굴들의 벽화가 갖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마름목골형 격자 형태의 테두리에 불교 설화를 그려놓은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유물을 약탈해간 키질 석굴 상처를 보듬어 안아 치유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한국인 조선족 화가였던 한낙연이었습니다. 참으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찌 한국인의 방이 있을까? 기적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두 알았는데 나만 몰랐은 일인가 하는 부끄러운 일이 생각도 납니다. 그의 흔적은 지금도 선방으로 쓰던 시포굴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1919년 상하이 미술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일어난 3.1운동의 영향으로 항일운동에 나섰던 그가 지하 활동을 하다가 1929년 프랑스로 유학을 떠나 1931년 파리 브루에르 예술학원에 입학하였고 졸업 후에는 1937년 중일전쟁이 일어나자 중국으로 돌아와 항일투쟁에 투신하였다고 합니다. 프랑스 유학 당시 중앙아시아로부터 악탈해온 전달해진 불교 유적들을 보면서 그는 그 후 이곳 키질 석굴동의 가치와 아름다움에 외래되어 실크로드 미술에 대한 연구와 키질 천불동 벽화 묘사, 발굴 작업 등의 선구적 업적을 보였다고 합니다. 1947년 벽화 묘사를 위해 방문하다 돌아오는 항공기 사고로 가욕관 상공에서 연구 결과물과 함께 아쉽게 산화했다고 합니다. 오늘 그 한낙연이 그가 기거했던 방에 난 작은 창문 밖으로 하늘은 푸르고 나무도 풍성한 봄날 한낮이건만 바람은 흙먼지를 일으켜 마음을 심란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한낙연 선생의 재치가 지금도 남아있는 작은 방에 잠시 눈을 감고 그의 넋을 달래보기도 했습니다. 실크로드길에서 만난 한낙연 화가를 만난 것이 이번 여행길에서 정말 소중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쿠차 왕국 바자르 이그루족 전통시장을 들어가겠습니다.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왕궁길로 들어서는데 깜짝 놀랄 일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커다란 몽둥이를 들고 기관총을 들고
방패막도 들고 초등학교를 지키고 있었네요. 나는 너무나도 신기해 보였습니다. 가이드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 것인가? 가이드도 주변 사람에게 물어보니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보호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참 신기할 일이기도 합니다. 쿠차왕국 바자로 시장으로 들어갑니다. 이구르 지역의 전통빵인 낭. 쿠차왕국을 대표하는 유산으로 727년 해처 스님이 이곳에 머물러 자세히 기록을 남긴 곳입니다. 인도 페르시아 제국 박트리아와의 실크로드 교육국의 갈림길입니다. 이구르족 빵인 낭은 중국 신疆기구 자치구 중심으로 오랜 옛날부터 지금까지 전해오는 빵입니다. 이구르족은 원래 난을 해맥이라고 불렀지만 이슬람이 신疆으로 확산된 후 낭으로 변경됐다고 합니다. 난이 삼각형 모양인 것과는 달리 낭은 피자 반죽처럼 굵은 현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렬하는 태양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 타클라마칸 사칸에서 기원한 것으로 전해지고 타린강 주변에 유목민들이 휴대용 저장 음식으로 갖고 다니며 주식으로 먹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얼마라고요? 이거 4유엔. 하나가 4유엔. 4유엔이니까 우리나라 돈은 800원. 800원. 넘버원. 여기. 오케이. 중앙에서 주죠. 포차 야시장입니다. 이거르족 동네에 와 있습니다. 실크로드 중국의 끝 지점입니다. 구차 너무 좋아요. 이제 더 중앙아시아로 넘어갑니다. 쿠차 여행을 마치고 쿠차 공항에 도착해서 시안으로 가는 비행기에 오릅니다. 5박 6일 여행 일정을 함께 해준 이구르 운전기사와 한껏 했습니다. 친절과 배려가 몸에 배어 있어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특히 운전기사의 춤 실력은 대단했습니다. 쿠차에서 시안까지는 4시간이 걸립니다. 국내선이 국제선보다 더 멀었습니다. 오늘 짙은 황사로 비행기 이착륙이 통제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전 비행기는 모두 통제되었는데 우리 비행기는 출발합니다. 밤 11시 30분 성안공항에 도착하여 호텔로 이동하였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잠을 자고 장안성 근처에 트레킹을 즐기면서 서안공항까지 도착하여 인천으로 향하면서 5박 6일 일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한들투어 시크로드 투어단 신장 이구르 여행 답사기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년 4월 5일 중앙아시아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